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요. 바로 메타 플랫폼스의 스마트 글래스 사용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훑어보니까 와, 이건 그냥 신제품 하나 분석하는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네, 그렇죠. 투자자로서 정말 진지하게 들여다봐야 할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말 극단적인 두 얼굴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 그 리얼리티 랩스 말씀이시죠? 네, 한쪽에선 그 리얼리티 랩스라는 부서가 매년 수십억 달러씩, 지금까지 80조 원이 넘는 돈을 태우고 있고요. 정말 돈 먹는 하마죠. 그런데 다른 한쪽에선 바로 그 부서 안에서 유일하게 이 스마트 글래스 사업만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완전 양날의 검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이 스마트 클래스가 과연 메타의 미래를 책임질 구원투수가 될 것인가? 아니면 역사상 가장 비싼 실험으로 끝날 것인가? 바로 그겁니다. 그 가능성을 함께 따져보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딱 한 가지,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드리고 싶어요. 네. 이건 그냥 안경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 스마트폰 다음 시대, 그러니까 차세대 컴퓨팅 플랫폼의 왕좌를 누가 차지할 거냐, 이걸 두고 벌어지는 거대한 기술 전쟁, 그 최전선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아요. 마크 저커버그가 왜 이 사업에 회사의 명운을 걸고 있는지, 그들의 진짜 속내와 전략, 그리고 투자자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치명적인 함정은 없는지 오늘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사실 메타의 첫 스마트 글래스 2021년에 나왔던 레이벤 스토리지는 솔직히 말해서 실패작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완전히요. 저도 기억하는데 자료를 보니까 판매량은 30만 대 정도였지만 실제로 매달 쓰는 사람은 10%도 안 됐고 무려 13%가 반품을 했다고요. 그렇죠. 거의 뭐 그냥 좀 비싼 스파이캠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근데 그 실패가 오히려 지금의 성공을 만든 아주 값비싼 교훈이 된 거죠. 아, 당시 제품은 말씀하신 대로 딱 카메라 달린 안경,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네. 오디오 품질도 별로였고 배터리도 너무 짧고 스마트폰이랑 연결도 자꾸 끊겼어요. 무엇보다 소비자들이 내가 이걸 왜 매일 써야 하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전혀 주지 못했죠. 그렇죠. 쓸 이유가 없었던 거네요. 그런데 불과 2년 뒤인 2023년에 나온 2세대 레이벤 메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의 물건이 됐습니다. 네, 극적인 반전이었죠. 2025년 중반까지 200만 대 이상 팔릴 걸로 예상되고 작년 상반기 판매량은 그 전년도보다 3배나 늘었어요. 네, 3배요. 심지어 글로벌 스마트 글래스 시장의 73%를 혼자 다 차지하고 있다고요. 도대체 2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반전이 가능했던 걸까요? 단순히 칩셋 하나 바꿨다고 될 일은 아닐 텐데요. 핵심은 바로 멀티모달 AI의 탑재입니다. 멀티모달 AI요? 네, 물론 퀄컴의 전용 칩셋으로 기본적인 성능을 확 끌어올린 것도 중요했지만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 이 AI 기능이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안경이 그냥 보는 것에서 보고 이해하는 것으로 진화한 거죠. 보고 이해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안경을 쓰고 길을 가다가 에펠탑을 보면 안경이 이건 에펠탑이야 하고 알려준다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눈앞에 랜드마크 이름을 알려주고 외국어로 된 메뉴판을 즉시 번역해주고 아, 심지어는 이 셔츠에 어울리는 바지는 무슨 색일까? 이렇게 물어보면 시각 정보료 바탕으로 답을 해주는 식이죠. 와. 단순히 사진 찍고 영상 녹화하는 기록 장치에서 내 눈앞의 세상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주는 지능형 비서로 역할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아, 이제야 그림이 딱 그려지네요. 단순한 기능 개선이 아니라 제품의 정체성 자체가 바뀐 거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기술만 좋다고 다는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 구글 글래스의 그 뼈 아픈 실패를 기억하니까요. 그렇죠. 그 글래스 홀 문제. 네, 아무리 기능이 좋아도 디자인이 이상하면 사람들은 안 쓰죠. 메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까요? 여기서 메타의 가장 영리한 전략이 나옵니다. 바로 기술을 패션 뒤로 숨기는 전략이었죠. 기술을 패션 뒤로 숨긴다? 네. 세계 최대 안경 기업인 에실로 룩소티카랑 손을 잡고 우리한테 너무나 익숙한 레이벤이나 오클리 디자인으로 제품을 내놓은 거예요. 심지어 메타는 이 회사 지분 3%를 30억 유로, 우리 돈으로 4조 원 넘게 주고 사들이면서까지 파트너십을 강화했어요. 잠깐만요. 4조 원이요? 안경 디자인을 빌리는데 그 정도 돈을 썼다고요? 그만큼 중요하다고 본 거죠. 와, 덕분에 사람들은 나는 지금 최첨단 웨어러블 컴퓨터를 쓰고 있어가 아니라 나는 그냥 기능이 좀 추가된 멋진 레이벤 안경을 쓴 거야 라고 느끼게 됐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구글 글래스가 넘지 못했던 그 사회적 거부감이라는 거대한 장벽을 허물어뜨린 결정적인 한 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실패에서 배운 교훈으로 제품을 개선하고 아주 영리한 파트너십으로 디자인 문제까지 해결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됐습니다. 하지만 네. 고작 안경 몇백만 대 팔자고 리얼리티 랩스에 80조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었다? 이건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 저커버그의 진짜 목표는 훨씬 더 크고 어찌 보면 좀 편집광적인 데 있는 것 같더군요. 네, 이제부터가 진짜 본 게임입니다. 메타의 최종 목표는 안경 장사가 아니에요. 그들이 노리는 건 바로 플랫폼 독립입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이 사업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죠. 플랫폼 독립이요? 아, 그러니까 애플이나 구글로부터의 독립을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과거에 애플이 개인정보 보호 정책, 그 ATT를 딱 한 번 바꿨을 뿐인데 네. 메타는 하룻밤 사이에 수십억 달러의 광고 수익을 잃었거든요. 애플과 구글이 만들어 놓은 운동장 위에서 사업을 하는 한 언제든 룰이 바뀌면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걸 아주 뼈저리게 깨달은 겁니다. 아, 그러니까 애플한테 댕통 얻어맞고 나서 더러워서 우리가 직접 운동장을 만들겠다? 이게 바로 이 80조 원짜리 프로젝트의 진짜 동기라는 거군요. 그것보다 더 정확한 비유는 없을 겁니다. 스마트 글래스를 통해 자체 하드웨어와 OS, 그리고 앱 생태계까지 구축하면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네. 한 발 더 나아가서 사용자가 스마트 글래스를 통해 보는 그 현실 공간 자체에 직접 광고를 띄우는 지금의 모바일 광고와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광고 제국을 건설하려는 야망을 품고 있는 겁니다. 듣기만 해도 어마어마하네요. 이 로드맵을 보면 그 야망이 정말 공상과학 영화 수준이던데요. 네, 그렇죠. 2025년 모델에는 눈앞에 내비게이션 같은 정보를 띄워주는 HUD 디스플레이가 되어가고 특히 제 눈길을 끈 건 신경 인터페이스라고 불리는 EMG 손목 밴드였어요. 이건 거의 손가락 까딱해서 기기를 조종하는 마이너리티 리포트 같은 기술 아닌가요? 거의 근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손목에 찬 밴드가 팔 근육에서 나오는 미세한 전기 신호를 읽어내는 기술이에요. 와, 그래서 굳이 안경을 만지거나 헤이 메타 하고 소리치지 않아도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로 손가락만 살짝 움직이는 것만으로 안경의 모든 기능을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게 그렇게까지 중요한가요? 그냥 음성 명령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조용한 도서관이나 중요한 회의 중에 헤이 메타, 다음 미팅 일정 알려줘 라고 외칠 수는 없잖아요. 아, 그러네요. 사람들이 스마트워치를 쓰는 이유 중 하나가 휴대폰을 꺼내는 그 번거로움과 어색함을 줄여주기 때문인 것처럼 이 신경 인터페이스는 공공장소에서 스마트 글래스를 사용하는 사회적, 심리적 장벽을 완전히 허물어버릴 수 있는 핵심 기술입니다. 이게 성공해야 비로소 스마트 글래스가 장난감을 넘어 진정한 생산성 도구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와, 거기까지 계산하고 있었다니 소름이 돋네요. 그리고 이 로드맵의 최종 단계는 2027년에 나올 오리온이라는 진짜 증강현실 AR 글래스라고 하셨죠. 네, 그때가 되면 지금처럼 스마트폰을 꺼내물 필요 없이 현실 세계 위에 디지털 정보가 자연스럽게 겹쳐 보이는 시대가 열릴 거라고 보는 겁니다. 마크 저커버그는 기술과의 관계를 재정의할 것이라고 말했고 메타의 AI 최고 과학자는 10년에서 15년 안에 스마트폰이 AR 안경으로 대체될 거라고 공언했죠. 이것이 바로 메타가 그리는 큰 그림입니다. 좋습니다. 그 야망과 비전이 얼마나 거대한지는 이제 확실히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좀 현실적인 질문을 던져야 할 때가 온 것 같네요. 네, 그렇죠. 이 모든 장밋빛 미래에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따르잖아요. 네. 제가 자료에서 본 이 숫자가 머릿속을 떠나질 않는데 누적 손실 650억 달러, 6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80조 원. 이건 정말이지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웬만한 대기업 몇 개를 살 수 있는 돈인데 이걸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 거죠? 주주들이 가만히 있나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메타의 사업 구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광고 사업 부문, 그러니까 패밀리 오브 앱스가 사실상 현금 인출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아, 캐시카우가 따로 있군요. 네, 이 부문에서만 분기마다 250억 달러, 거의 30조 원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벌어들이면서 리얼리티 랩스의 막대한 적자를 메워주고 있는 구조입니다. 광고로 번 돈을 미내에 쏟아붓고 있다는 거군요. 하지만 아무리 현금 인출기가 더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투자자들의 인내심이 바닥나기 시작하면 어떡하죠? 맞습니다.
내부의 자금 압박도 문제지만 진짜 위험은 외부에서 오고 있습니다. 특히 보내주신 자료에서 가장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2026년 1월에 제기된 솔루스 테크놀로지와의 특허 침해 소송입니다. 그 소송이요. 자료에 있긴 했는데 보통 이런 기술 기업들 간의 특허 소송은 흔한 일 아닌가요? 이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가요? 이번 건은 차원이 좀 다릅니다. 솔루스 측은 메타 스마트 글라스에 들어간 핵심 기술들이 전부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냥 돈을 달라는 게 아니라 아예 제품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낸 상태입니다. 판매 금지요? 잠깐만요. 그럼 최악의 경우에 법원이 그 신청을 받아들이면 지금 잘 팔리고 있는 레이벤 메타를 더 이상 팔 수 없게 된다는 뜻인가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시장이 긴장하고 있는 겁니다. 메타의 유일한 성장 동력이 하루아침에 멈춰버릴 수 있는 그야말로 시한폭탄 같은 리스크인 거죠. 와, 이건 정말 큰 문제네요. 그런데 리스크가 여기서 끝이 아니죠. 설령 소송에서 이긴다고 해도 2026년 말에는 시장의 끝판왕이 등판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바로 애플이죠. 네. 네. 애플이 아이폰, 애플워치와 완벽하게 연동되는 스마트 글래스를 들고 나오는 순간 시장의 판도는 완전히 뒤바뀔 수 있습니다. 강력한 브랜드 충성도와 생태계 장악력을 무기로 시장을 순식간에 잠식할 가능성이 높죠. 게다가 구글과 삼성이 손을 잡은 안드로이드 진영의 반격도 만만치 않을 거고요. 경쟁 문제, 특허 소송 문제, 또 다른 문제는 없나요? 기술적, 사회적 장벽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현재 배터리 사용 시간이 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인데 이걸 하루 종일 쓰려면 최소 10시간 이상은 가야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2026년 모델에 탑재될 거라는 얼굴 인식 기능입니다. 이건 심각한 프라이버시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이미 유럽 규제 당국은 지금 모델의 녹화 LED가 너무 작아서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다며 메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기술 발전 속도보다 이런 규제 리스크가 사업의 발목을 잡는 더 큰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사방이 지뢰밭이네요. 엄청난 기회와 동시에 끔찍한 리스크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투자자인 당신의 입장에서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어떻게 그려봐야 할까요? 자료에서는 아주 흥미롭게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더군요. 네,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기본 시나리오는 40% 확률입니다. 애플이 시장에 들어오면서 메타의 점유율이 현재 73%에서 한 60% 정도로 좀 떨어지긴 하지만 시장 전체 파이가 커지면서 성장은 계속 이어나가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리얼리티 랩스는 2028년쯤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게 되죠. 그러니까 애플이 들어와도 시장 1위는 지키면서 적자 문제도 해결하는 나쁘지 않은 시나리오군요. 그렇죠. 가장 긍정적인 불 시나리오는 20% 확률로 보고 있습니다. 네. 2028년쯤에 아르테미스라는 소비자용 완전 AR 글래스를 성공적으로 출시하고요. 현실 공간에 광고를 띄우는 그 광고 플랫폼이 새로운 핵심 수익원이 되면서 2027년에 조기 흑자 전환에 성공하는 겁니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다면 메타의 주가는 정말 상상 이상으로 뜨겠네요. 제2의 아이폰 모멘텀이 터지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반대로 최악의 베어 시나리오는 어떻습니까? 30% 확률로 보고 있는데 애플과의 경쟁에서 완전히 밀려버리는 겁니다. 여기에 프라이버시 논쟁과 기술적 한계까지 겹치면서 대중화에 실패하고 결국 리얼리티 랩스는 2030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막대한 적자를 내는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하는 경우죠. 정리하자면 현상 유지가 40%, 대박이 20%, 쪽박이 30% 확률이라는 거네요. 네.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어떤 시나리오로 가고 있는지 알려주는 신호들을 계속해서 체크해야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가지 핵심 지표들을 계속 주시해야 합니다. 첫째, 스마트 글래스의 분기별 판매 성장률이 꾸준히 20% 이상을 유지하는가. 둘째, 경쟁자인 애플이 과연 어떤 스펙과 가격의 제품을 들고 나오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변수인 솔로스와의 특허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는가. 이 3가지 지표가 앞으로의 방향을 알려주는 가장 정확한 바로미터가 될 겁니다. 오늘 메타의 스마트 글래스 사업을 정말 깊숙이 파고들어봤는데요. 처음엔 그냥 흥미로운 신제품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야기를 나눌수록 이건 컴퓨팅의 미래를 건 거대한 도박이라는 게 명확해지네요. 네. 성공하면 제2의 아이폰 신화를 쓰는 거지만 그 과정에는 정말 살얼음판 같은 리스크들이 깔려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리얼리티 랩스의 그 80조 원 손실은 어쩌면 차세대 플랫폼으로 들어가는 입장권의 가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 입장권이요? 네. 그리고 최근 레이벤 메타의 성공은 그 비싼 입장권이 아직은 유효하다는 걸 시장에 증명해 보인 셈이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당신이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료에 따르면 메타는 지금까지 오픈소스로 무료 제공하던 AI 모델 라마와는 달리 2026년에 아보카도라는 코드명의 유료 AI 모델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만약 스마트 글래스 사용자에게만 월 구독료를 받고 제공하는 이 프리미엄 AI 서비스가 성공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도 우리는 메타를 그저 광고 회사라고 불러야 할까요? 아니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구독 서비스를 모두 갖춘 제2의 애플로 재평가해야 할까요? 어쩌면 이 거대한 투자의 진짜 핵심은 바로 그 변화의 가능성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